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바깥은 여름이라는 김혜란 님의 소설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목에서 바깥은 여름, 바깥은 여름, 지금하고 똑같네요. 근데 안도 여름이어야 하는데 이 소설집의 취지는 안은 겨울인 거예요. 내 마음이든 내 상황이든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둘러싼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외면적인 문제든 내면적인 문제든. 근데 바깥은 여름인 거죠. 나하고 내가 지금 이 겪는 어떤 상황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외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좀 이질적인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예. 그런 주인공들이 일곱 개의 그 소설 작품에서 일곱 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가지의 다양한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설집이라서요. 일곱 편 중에서 저는 두 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는 너무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함부로 읽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작품이에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할게요. 김애라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쓰셨고요. 한국일보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신동엽 창작상, 김유정 문학상, 젊은 작가상 대상, 한무수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달려라 아비, 프랑스 어파니, 프랑스 비평가와 기자들이 선정하는 주목받지 못한 작품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상을 엄청나게 많이 타셨네요. 네, 작품이 정말 좋으니까요. 일곱 가지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입동, 노찬성과 에반, 건너편, 침묵의 미래, 풍경의 쓸모, 가리는 손,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있어요.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뒤에 뒷표지에 있는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붙들린 채 제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오래전 소설을 마쳤는데도 가끔은 이들이 여전히 갈 곳 모르는 얼굴로 어딘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들 모두 어디에서 온 걸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을까? 내가 이름 붙인 이들이 줄곧 바라보는 곳이 궁금해 나도 그들 쪽을 향해 고개 돌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작품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작품은요. 노찬성이라는 꼬맹이가 나와요.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고 할머니랑 살아요. 그리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소년이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냐면 개를 만나요. 개. 강아지. 강아지요. 그 개. 근데 조그만 강아지는 아니고요. 개를 만나요. 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할머니가 일하시는데 거기에 남자 화장실용 화단에 철제 울타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이렇게 거기 있는데 누군가 버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치워 죽지는 말라고 거기다 묶어놨는데 버리고는 간 거예요, 주인이. 근데 이걸 보면서 그 개가 뭔가 가까이 와서 찬성이가 다가갔을 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핥고 막 이러니까 이 찬성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뭐가 찡하게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교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가 걔를 키울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할머니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악몽을 꾸는 꿈을 찬성이가 많이 꿔요. 그건 결국 이제 뭔가 결핍이나 아버지가 트럭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이런 것들이 꿈에 나오면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에반이 집에 오고 난 후부터는 그런 꿈을 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가 에반이 항상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꿈도 안 꾸고 이렇게 내가 잘 지내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에반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하고 아픈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반이 그 강아지들로 치면은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많고 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이렇게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성이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어린 학생인데, 어린 친구인데, 에반을 돈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든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뭐 이런저런 일을 막 하죠.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얼마나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걸 건드렸냐 하면 이제 목표 금액을 모았잖아요? 그럼 빨리 얘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에반을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 마음속에 그걸 자꾸 조금씩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동물병원을 미루다가 찾아갔는데 상중 주말까지 쉽니다 해서 병원이 안 해요. 영업을 안 해요. 근데 이 찬성이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병원이 오늘 놀아서 다행이다라는 뭐 이런. 그러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개인 이 에바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 그 종양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아파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찬성이한테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이 막 온몸을 핥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몸이 하도 아프니까 찬성이가 와도 예전 같지 않고 자기 그 계집안에만 들어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찬성이 앞에 어느 날은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되겠다. 그래도 병원에 가긴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에반이요. 그, 그 친밀한 표시를 막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인기척 없는 고속도로로 뛰어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걔가 어느 날 사라졌는데 사라지기 전에 우리 개가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랬는데 결국은 에반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진짜. 제가 오늘은 횡설수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마음 아파요. 근데 이게, 어, 각자의 소설을 읽으면 다 그렇잖아요. 소설 그 자체를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경험과 결부시켜서 결국은 소설을 읽는다기보다는 그 소설 속에 로 소설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촉발된 나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서 결국 예전의 나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근데 이 노찬성과 에반에서는 노찬성이 에반을 아, 치료해 주려고 계속 그랬는데 뭔가 어,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열심히 그 목적으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그 결국 아니다, 나는 치료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순간 그 에반 걔는 너무너무 아픈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고속도로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죠. 그 전날 마지막 인사도 다 한 후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한 2년인가를 같이 살았던 걸로 나와요. 이제 그 같이 지낸 그 뭐 개월이나 이런 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정말 너무 이제 둘이 외로운 존재고 버려진 존재라는 그 개와 노찬성이 만나서 친구가 돼서 서로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키우다가 어느 날 에반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프게 되고 그 아픈 개를 능력도 없는 그 노찬성이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겠다고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또 막상 써야 되는 순간에서는 하루 이틀 미루고 차일필 미루고 그동안에 우리 이 에바는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인사를 노찬성한테 하고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근데 여기서 제일 마음 아픈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노찬성이 이제 그 상황을 막닥들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 이제 충격도 받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드니까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용서, 그러니까 자기와 애정을 나눈 정을 나눈 그 에반에 대해서 노찬성이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이겠죠. 자기 능력 하에서 능력도 안 되는 꼬맹이가 열심히 그 치료비를 모은다고 목표액을 모았는데 모았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야 하는데 계속 미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이런 일이 생긴. 아, 정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된 소설 작품은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 자꾸 나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예전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어릴 때 내 모습, 그쪽으로 자꾸 나를 잊고 지내던 그 시간과 그 상황 속과 그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아슬하게 저 기억 너머에 이렇게 잠겨있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곱씹어 보게끔 하는, 그래서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눈물도 흐르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을 좀 순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추하고 싶은 거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 소설도 저는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여러분은 저하고 인생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마음이 꽂혀서 마음이 먹먹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7편의 작품이 다 바깥은 여름인데 내 마음은 겨울이고 내 상황은 겨울인 이런 인간 군상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결혼식장은 굉장히 즐거운 곳이지만 인생을 성찰하고 뭔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처럼 이 소설은 여타 많은 소설들이 자기를 본인을 성찰하게 만들지만 굉장히 소외되거나 마음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너무 귀한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소설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초판이 2017년 6월 28일 날 나왔고 1판이 17세를 찍었는데요. 17세를 찍을 때가 2018년 6월이었어요. 1년 정도 지났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제가 책을 읽은 게 2018년 6월이었으니까 한 3년 정도가 벌써 흘렀네요. 근데 그 시간들 동안 혹시라도 못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네, 오늘은 김혜란님의 소설 바깥은 여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